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도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신규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9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는 끊긴 걸까요? 네, 우선 외국인 최근 들어서 매수에 네.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약화되었다. 즉, 약간은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비교적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 1,000억 원 가까운 매도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조금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48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은 투신권에서 역시나 700억 원대 매도 펀드 환매에 대한 우려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남아 있다. 다만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겠지만은 이러한 수급상만 놓고 봤을 때에는 큰 폭의 상승을 이끌기에는 약간의 힘을 붙일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하락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급상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업종별 수급 상황과 그리고 현재 움직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보험 업종의 강세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가 3.7% 그리고 대한생명이 2.3%, 현대해상 1.8%대, 그리고 삼성생명까지도 1.4%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업종, 유일한 보험 업종이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을 뒷받침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업종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음식료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5.3%대, 그리고 오리온이 2.1%, 빙그레가 2.3%, 농심이 1.5%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또 패션 관련된 한섬이라든가 LG 패션 관련 주들도 역시나 강세, 그리고 화장품 업종인 아모레 퍼시픽, 에이블 CNC, 코스맥스, LG 생활건강도 현재는 1에서 2%대 상승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의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약간 경기 방어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전기전자 업종은 약간의 현재 지금 혼조 양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대 상승, 그리고 삼성 SDI가 역시나 0.9%, 그리고 LG전자는 0.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전기는 0.5% 하락, 그리고 LG이노텍 1.2% 하락 흐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전기전자 업종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업종으로서의 역할은 못 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업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상승하고 기아차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만이 유일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 기아차는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모았던 준중형 관련된 신차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기대감이 약간의 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철강 금속 업종은 대부분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가 1.6%대, 그리고 동국제강 1.5%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원화 강세에 관련된 부분,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턴 어라운드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역시나 대자 상승은 조금 힘을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건설업종 관련된 부분, 극동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우건설만이 현재 2.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그리고 GS건설, 현대건설도 현재는 대부분 좀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네. 극동건설 물론 중소형 건설사지만 그래도 대형 업체까지 약간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원자재 관련주들 오늘 장 좀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 아연이 3.5%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의 QE3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품 시장 관련주들도 좀 급락세 보였습니다. 49만 원대 고점 형성한 이후에 고려 아연 상대적으로 낙폭 커졌는데 오늘 장에 3.6%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다시 한번 46만 원대 터치하고 있다. Q3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단계적으로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돈이 풀린 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시간적인 2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는 충분히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도 현재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일도 각각 0.9%대, 1.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상품 시장 관련주들 급등세는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시장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반대로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0.5%, 아시아나항공도 0.8%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상품 시장 가격 상승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시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더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할 건지, 즉 원화 강세가 얼마만큼 더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은 좀 우려감이 커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폭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역시나 항공업종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악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 약간 좀 전략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투신권에서 코스닥 쪽으로 좀 매도세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에 이 투신권이 부딪힙니다. 따라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중소형주 어느 정도 좀 시총이 그래도 좀 작은 종목 위주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약간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신권이 단기적으로 좀 매수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중소형주 중심으로도 강한 매수세가 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테마주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테마 흐름, 개인의 매수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기관도 지금 시점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보다는 약간은 개별 종목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번쯤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시장 흐름 특징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은 중소형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소외되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내보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기 전에 유통업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악재 리스크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거,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마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종에 대해서 지금 시점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통업종 내 최선호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고가의 그러한 명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메리트와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최근까지는 약간 대세 하락의 그런 흐름 보였는데, 아무래도 소비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연말부터 특히나 2012년도 올 한 해까지는 이 소비 심리 부진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신저가 기록을 하면서 66,000원대까지 내려갔던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소비 심리에 있어서는 약간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은 분명하지만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간다고 한다면 실적 개선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먼저 선행할 수 있는 주가적인 그러한 특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 기대감으로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완면한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적인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의 급격한 상승 추세가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은 계속적으로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는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 흐름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 92,80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가격적인 측면 10만 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는 거, 지금 시점에서 약 한 8에서 9%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간적인 측면은 너무 길게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1개월 정도로 충분히 기간 잡으신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목표가 우선은 10만 원, 기간적인 측면 1개월 동안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비중적인 측면까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기엔 당연히 좀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10% 정도의 비중을 지금부터 담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추석 연휴 혹시라도 시장에 악재가 터져갖고 어느 정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하락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또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10%대 비중 담으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88,000원만 이탈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66,000원에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심규환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받아봤던 종목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15%, 모두투어 10%였는데 구체적인 전략도 살펴볼까요? 9월 13일 추천받았던 파라다이스 이미 목표가 도달하긴 했었죠. 현재 수익률 2.4%로 조금 줄긴 했는데 그대로 보유해보자 하시고요. 모두투어는 20일에 주셨던 종목, 현재 매수가 부근에 있습니다. 역시 홀딩 전략입니다. 네, AS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이미 목표가 도달했었죠. 네, 우선은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네. 한번 오늘 장에서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9월 25일 날 5% 넘는 급락세가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네.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종목들까지 모두 AS 받아봤고요.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총 3종목이 담기게 되겠네요. 파라다이스 모두2에 이어서 오늘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10% 비중입니다. 전략도 살펴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만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가격 충분히 진입 가능합니다.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10만 원, 손절 가격은 88,000원이시고요. 나머지 두 종목까지 모두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